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1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기존에도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도 여러 번 발견됐습니다. 동물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범 대책이 시급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범행은 대범하게도 대낮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발생했고 CCTV 영상도 확보됐지만 경찰은 일주일째 범인의 윤곽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와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라며 포항시를 사칭한 경고문까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고의적으로 본인의 혐오를 드러내는 부착물을 여기다 두고 간 걸로 보이고 주민들은 기존에도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월에는 범행 장소 옆 빈집에서 피를 토한 고양이 사체 10여 구와 함께 병에 담긴 농약이 발견됐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는 남성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미제로 처리했습니다. 급식소 파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했고 한데 경찰에 몇 번을 신고했거든요. 근데 단 한 건도 범인을 잡아낸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장소는 모두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시간에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범행이 발생한 통학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하나 오더니만 아줌마야 저거 막 고양이 매달려 있고 막 그리고 이 길로 아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아들이 막 무서워하고. 학계에서는 상습적인 동물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었다면 지금 뭐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하지만 행정기관은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야간 자율 방범대 운영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일선 경찰도 관련된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따른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굴뚝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67개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제철 제강업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제철 제강업은 79%인 1,613톤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고 다음이 발전업 9%로 1,217톤, 석유화학 제품업 3%, 412톤 순이었습니다. 배출량 상위 업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306톤, GSENR 812톤, 포스코 케미칼 포항화학 476톤, OCI 포항공장 410톤, 김천 에너지서비스 304톤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67개 대형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3,500톤으로 전년보다 약 27%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출자 출연기관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한 곳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항과 김천 등 3개 도립병원은 경북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의료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엑스포와 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관련 기관을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환경연수원과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등 5개 교육기관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편 경북도 산하에는 28개 공공기관이 있어 방만한 경영과 함께 낙하산 인사, 측근과 비전문가 인사 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산림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 피해 응급 복구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지역은 울진과 영덕, 고령, 강원 삼척 등 9곳입니다. 점검반은 한 달에 2번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사업 추진 현황 실태와 배수 사면 안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정 금속 소재 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25년까지 5,800여억 원을 들여 30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포항의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온실가스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때일은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이 35.6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높은 습도와 기온의 때일은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은 4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덕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내려졌던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이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낮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물가 상승이 가파른 만큼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은 이미 동결을 결정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정부의 도매요금은 인상되지만 지역가스 공급회사의 공급 비용은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결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등이 반영된 정부의 도매요금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가스 공급회사의 공급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경상북도는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값 등도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결국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도청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쓰고 있는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를 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해온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도 지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사용 실적이 없어 방치돼 있던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해왔으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2022년 대한민국 조리명인 11인에 선정된 경주 지역 수상자 2명에게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인 수림의 박미숙 대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 궁중음식 전수자이며 평양냉면 윤영선 대표는 전통 냉면 기술을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명인 11인 중 3명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2명이나 포함돼 관광도시 경주의 외식문화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86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서류 심사와 선정 심의위 심의를 거쳐 고등학생 129명, 대학생 57명을 지원 대상으로 뽑았습니다.